오늘 오전에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앞두고 지난주에 비해서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 지지율 말고 또 하나 볼까요? 특히 총선판에 중요한 바로미터, 척도가 되고 있는 서울 지지율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37, 43, 45 갔다가 30 됐고 민주당이 24, 32. 물론 이거 좀 감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봐야지 딱 한 여론조사만 단 하나 보고 갑자기 튀네 꺼지네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뭘 잘못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추세로 봤을 때 뭔가 서울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국민의힘 내부의 공감대가 있다면 이게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아까 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장해찬 후보의 이른바 논란거리든지 아니면 이종섭 대사의 출국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관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게 지금 물론 이 의대 지금 증원 문제 놓고 이것이 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걸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서울 지역의 여론이 저렇게 급격히 떨어진 거에 대한 저가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런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떨어질 만큼의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었나?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거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천천히 따져보면 일단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이 서울 지역의 어떤 주민들에 대한 이제 이 반발이나 불만들이 굉장히 노골화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시점이 물가 상승률이 3.1%를 찍은 그 시점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과 지금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렵다. 그 책임은 결국 정부 여당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이 이제 표출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종섭 대사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대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또 특히 조국 혁신당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사실은 이제 유보해왔던 주로 이제 이 예전 친문 지지자들 이분들이 이제 결집한 것들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 보면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제로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또 너무 하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놓고서 뭔가 하나의 뚜렷한 큰 어떤 실수나 이거가 있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이 밑바닥 민심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정도의 여론인 것이지 한번 다음 주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단 하나, 딱 여론조사 하나만 갖고 지금 판세가 이렇다 저렇다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다만 박성민 비서관님 아까 한병도 본부장이 얘기했던 백신 세서 플러스 알파 이런 것도 서울 민심에서도 각종 여론조사 쏟아지는 거 보면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긴 나오나 봅니다. 실제로 이제 공천 과정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공천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잡음들도 사라지기 마련이고 경쟁했던 후보들도 함께 선거를 띄워주게 되면서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효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공천 과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공천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리스크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조국 혁신당의 출범도 있지만 그 외에 공천 과정 마무리되고 이재명 대표의 전국적인 유세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이제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보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사실 민생 정책이라던가 정말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말들을 하기보다는 민주당을 향한 공세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더해서 지금 공천 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설화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사실 여당으로서의 선거 프리미엄을 전혀 못 가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져서 최근에 호주 대사 임명까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싸워볼 만한 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26일 남았는데 일단 국민의힘에게는 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 서울 지지율에 대한 여러 가파르게 떨어진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아마 전략을 짜야 될 거고 반면 민주당도 이런 전략 속에서 어떻게 또 지지층을 결집시킬지도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고민거리 지금 이른바 장해찬 후보의 논란거리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